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이 향후 10년 안에 100만 달러를 갈 것이라고 전망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도 매입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서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요사키가 후회할 만큼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회의 이후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지금 환호성이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야기 나왔다시피 가상자산 시장은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가상자산 가격이 FOMC 이후에 못 가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점. 이 미니애폴리스 연준의 의장이죠. 그 의장님께서 지금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잠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인하는 불필요하다 이런 발언들 내놓으셨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또 계속해서 연준 의장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티븐 미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죠. 이분 발언도 있고 파월 의장 발언도 목요일에 있고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때마다 시장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잠재 수요가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 8월 비농업 고용 증가가 7만 5천 명 예상했는데 2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많이 하회했어요. 그래서 이게 파급 효과가 어떻게 커질지가 아직까지 너무 불분명한 점 이게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초유의 양적 완화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보유 ETF나 일본 중앙은행이죠. 일본 중앙은행이 보유한 ETF나 ETP, 뭐 그다음 모기지 상품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무조건 양적 완화로 가지 않겠다라고 천명한 거.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동성이 돌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으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계속 횡보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다 악재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못 올라갔어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또 열심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위험자산이라고 봐야 하는 비트코인과 나머지 가상자산은 똑같이 위험자산인 주식 가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논리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그럼 주식도 못 가고 있으면 맞는데 뭔가 다른 요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누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고래가 막 판다 또는 뭐 ETF들 계속 하는데 ETF가 잘 안 팔린다 또는 뭐 네, 그런 다른 요인들은 없나요? 그러면 이런 펀더멘탈한 요인들이 솔직히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나라는 게 약간은 의문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프랑스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가보셨나요 혹시? 네. 프랑스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저는 프랑스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프랑스 여행 가기 전에 갑자기 내일 프랑스 여행 가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여행지 어디? 에펠탑? 그죠? 바로 에펠탑이 떠오르죠. 지금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어디든지 가장 확실한 곳에 돈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말씀하셨는데 금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금이야말로 진짜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 그리고 그러면 주가 지수는 왜 올라가냐? 주가 지수 뜯어봐야 돼요. AI만 간다. AI만 간다. 7종목. 네. 이제 6종목이 갈 때는 테슬라가 못 가고 6종목이 못 가니까 테슬라가 가고 이런 식으로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493개 종목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이제 2021년 고점을 회복했지만 이제 전고점 회복한 거고요. 사실 S&P 500과 나스닥이 이렇게 주도주 위주로만 올라가는 거 보면 역시 확실한 거에만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러면서도 대기 자금은 엄청 많은 MMF 미국의 MMF에 그쵸. 7.9조 달러가 몰려 있다 하거든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그 자금이 아직 넘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또 워낙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뭐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뭐 있을까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품에서 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그 스테이블 코인 아젠다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하는 발행사 측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싶고 본인이 이제 깃발을 꽂고 싶은 이유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이 커야 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 수단인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대비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이죠. 그게 8% 수준으로 평균 8% 수준으로 한 3년째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뭡니까 사실? 비트예요. 비트코인 트레이딩 또 기타 암호화폐 트레이딩 용이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그럼 그걸 역전하면서 커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8% 수준으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반대편 정치권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이런 수요자들 측에서는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퍼지고 해외 송금 수단으로 퍼지고 이럴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실패할 수도 있고. 사실 일상생활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국가는 굉장히 손에 꼽을 거고요. 진짜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는. 그래서 꼭 달러가 현금이나 아니면 계좌이체나 이런 형태로 갈 수 없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가야만 하는 그런 지역들 필요한 거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냥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든 원화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주체는 이제 겉포장지를 잘 감싸는 거죠. 그래야 본인의 사업도 크고 주가도 올라가고 투자 기회가 발생하니까 하나의 거품이 여기서 형성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필요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지금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는 결제 시장, 해외 송금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 후자는 굉장히 가능성이 아직 낮고 너무 시기상조인 상황이라서 너무 하이프가 여기 몰리고 있는 게 좀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발행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에 연관돼 있는 뭐 이더리움, 뭐 다른 체인들 코인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중앙은행들이 결국 돈을 찍을 때, 특히 미국에서 이제 내러티브는 미국 국채 사줄 데가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 사줄 거야. 그러니까 미국 키워줄 거야. 그러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돌다가 보면 이더리움도 많이 쓰이니까 이더리움 가격은 올라갈 거야. 이게 내러티브잖아요. 전체 내러티브는. 그래서 이더리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트레저리 스탁이라고 해서 이제 막 기업들이 그냥 막 사서 모으니까 당연히 그냥 사는 사람 많으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이제 나중에 그들이 던지지만 않으면 폭락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올려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보면 결국은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두 개로만 비교해 미국은 당연히 그 니즈는 있을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계속 발행하겠다고 말은 계속 나오고 있고 어디에 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질문에 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 기반 디지털화, 디지털 자산 경제가 커져야 이 미국이 원하는 스테이블 코인 경제가 커지는 거겠죠. 그 일상생활 결제 이런 거 다 일단은 빼고 디지털 자산 경제로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가장 단기적으로 우리가 성공 여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STO, RWA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존 주식이나 펀드도 다 디지털화하고 스테이블 코인, 달러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하고 뭐 부동산, 미술품 이런 것도 쪼개가지고 조각으로 블록체인으로 올리고 이렇게 모든 자산, 투자 자산들이 다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면은 훨씬 좋다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지 않다. 오히려 단점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예 중앙화 시켜가지고 블록체인이라고 표피를 감싸거나 아니면 아예 탈중앙화로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탈중앙화로 가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떠오르시죠.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라는 걸 확실하게 달성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자산들이나 전통 자산들이 가지 못했던 곳으로 그 유동성이 계속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과연 미국 내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이런 모든 주식이나 투자 자산들을 그런 식으로 전 세계로 확산하려 할 거냐? 규제에 당장 KYC, AML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지지 않는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에서 막 활용될 거라고 보는 건 너무 희망회로고요. 마찬가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똑같아요. 원화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자본 시장에서 이미 잘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 투자 자산들을 블록체인으로 표피를 감싸봐야 어차피 국내에서 거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많이 거래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 결제 시장 이런 거 빼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뭐 발행하면은 이제부터 K 컨텐츠, 뭐 캐대헌 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그냥 달러가 들어와서 결제되는 거죠. 어쩌면 여기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활용될 수도 있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서 활용될 리가 없죠.
그냥 거래소에 올라가서 다른 암호화폐 거래 수단으로서 쓰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지금 가상자산 시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은 소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다수를 추종하는 ETF 승인했다. 뭐 이 소식이 있어서 이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그 가상자산의 이 금융상품화 그리고 제도권 진입, 법제화는 계속해서 아무튼 그 진일보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가상자산 상위 다섯 개 종목을 추종하는 ETF가 승인된 것도 그 중에 하나고 또 리플이나 솔라나나 이런 기타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ETF 출시가 이제 임박한 그런 뉴스들도 왕왕 나오는 게 바로 그런 현상이죠.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유동성을 늘리고 싶어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사용성이 늘어나려면 이 디지털 자산 경제라는 게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으로서 제도권화시키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리플이나 뭐 기타 등등 알트코인들이 이제는 월가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권화된 자산이 됐다라고 딱 방점을 찍어주는 거는 ETF 출시, 그다음에 아주 잘 나가는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GLDC 같은 펀드, 추종 펀드를 출시하는 거. 이게 만약에 진짜 수요가 불이 붙어서 정말 잘 팔리면은 뭐 시장에서 원한다는 거니까 어쨌든 미국 지금 현재 행정부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우리가 잘 맞췄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디지털 경제가 켜질 거고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우리가 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으로 불이 붙을 거고 계속해서 많은 금융 상품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지도 모른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스위프트 대체 못한다.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하면 되는데 이걸 왜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왜 모건 스탠리 왜 갑자기 이런 걸 냈을까요? 자기들 금융기관이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저도 모르겠지만 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틀렸다. 그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프트가 실제 블록체인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JP 몰건이죠. 네. 같은 몰건이지만 좀 다른. JP 몰건은 동시에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이 너무 격화되어서 이 리플이든 USDC든 USDT든 미국 시장 내에서 주도권 경쟁을 펼쳤을 때 딱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빅 플레이어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 리플이 스위프트망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전 세계의 해외 송금 결제망을 다 그럼 리플이 장악할 거냐? 그거는 시기상조입니다. 어차피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나온 마당에 이제 글로벌 해외 송금과 외환 거래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 이루어진다면 리플이 또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리플이 스위프트망을 대체한다는 거는 사실 모순이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없어질 거를 왜 대체하는지 이거에 대한 모건 스탠리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여쭤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또 금세 지나가가지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